6.3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지역이 적지 않은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맞대결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선거전도 거센데 두 후보의 연휴 기간 설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부실 시공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1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가 보지도 않았다. GTX 관련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 언연히 선거 형편이 안 좋아진 모양입니다. 땅 짓고 헤엄치기의 사업이라면 구청장 측근들에게 주주자격을 주어서 투자할 기회를 주는 그것은 현금을 나누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송동구에 미래 일자리 주식회사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은 민주당 일자리 만들고 민주당의 관계자들, 자기 측근들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합법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60세에서부터 70세까지 어르신들이 은퇴 이후에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일자리들을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보자 해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상 30% 정도를 민간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두 후보의 설전 들어봤는데요. 서울시장이 가지는 상징성도 있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판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 정원 후보가 앞서가던 판세에 오세훈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있다. 그 맹추격의 정도에 따라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실 텐데 네. 아주 좁혀진 것도 있고요. 또 네. 여전히 조금 오차 범위 내지만 격차가 있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의혹 공방, 난타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중도 표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부동층이 되는 이 중도층이 어디 쪽으로 더 힘을 실어주냐 이게 중요할 텐데 예. 정원호 후보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지지층, 대통령 마케팅, 할로 이펙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혹은 대체로 멀리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는 게 중요할 테고 오세훈 후보는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부동산 또 우리가 강남 3구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강동구까지 포함하면 강남 4구, 광진구까지 포함하면 강남 5구가 되거든요. 예. 대체로 부동산 역량이 큰 지역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주느냐 이 부분이 최종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세 곳에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CBS와 뉴시스, KBS 세 곳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게 약간 그 조사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같은 자동응답 조사라도 CBS 조사의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지만 네.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뉴시스 조사의 경우에는 또 바짝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재질문을 했는지 여부, 예. 자동응답이니까 그때 조사될 때의 또 영향 이런 부분들도 또 각각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지지층들이 얼마나 여론조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정원호 후보는 대통령 긍정평가 지지층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느냐. 예. 대통령 지지율에 가까워지면 돼요. 그건 완전히 가까워지기는 어렵겠지만 네네. 반면에 결국 이걸 추격해 가야 되는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역시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유권자들이 많이 또 투표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강남 3구 부동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좀 넓혀보면은 강동구 또 광진구까지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제 투표에 응해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지지층의 결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격전지죠.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조사 결과들을 먼저 보면서 좀 여론조사 추이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대구다 대구.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CBS 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 자동응답 조사예요. 네. 꽤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이제 오차 범위 밖으로 보이는데 지금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차이를 내면서 앞서가던 김부겸 후보인데 보수 뒷심이 작동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부겸 후보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 샤이 보수라고 하는 보수 해초리를 기꺼이 맞겠다라고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공감하는 대구의 보수 민심이 이 공소취소 특검으로 다시 좀 살아났다. 또 하나가 이제 대구에 이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표심이라면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예. 바로 이제 이 추경호 후보 지원에 나섰죠. 이것도 연휴 때 여하튼간에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60대, 70대 이상 더군다나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표심 결집 이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분명히 작동하고 있죠. 예전에 뭐 12년 전, 13년 전 선거에 여왕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대구의 정서 자체가 그래도 보수의 심장인데 이것도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또 한편으로 또 큰 차이가 없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네.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전히 실제로 추경호 후보를 지지는 하지만 실제 투표를 할 건가? 실제 이들이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보수다, 또 추경호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응답은 했지만 투표소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예. 그런 만큼 추경호 후보가 얼마나 이 보수 뒷심을 끝까지 뭐 사전 투표 포함해서 선거일까지 잘 결집을 하느냐. 근데 하여튼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판세로는 김부겸 후보의 뭔가 한 방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당 후보 프리미엄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이 나오느냐. 그래야 40대, 50대를 더 결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도 보수의 일부까지 흡수하면서 더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는데 과연 김부겸 후보의 마지막 카드가 등장하는지 여부가 예.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의 자존심이 보수 텃밭인 대구에 걸려 있다면은 민주당은 전북이 이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도 이제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런데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약진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판세를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은 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 격차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실제 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이 민심이 전복됐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네. 그럼 그 이유는 뭘까? 뭐 대리비 지급도 문제가 되지만 예. 그럼 식사비 대납은 그렇죠. 문제가 안 되느냐? 이른바 여기가 명청 대전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이 지지층들이 민주당 지지층도 나눠져서 결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이 지도부를 지도부의 힘을 싣고 있는 쪽은 이원택 후보를 네. 민주당 후보를 반면에 좀 이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후보가 좀 억울하다. 그래도 지사로서의 성과는 있었는데 이런 쪽은 또 김관영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지층들이 나누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김관영 후보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결하는 또 움직임도 있어요. 네네. 뭐 그걸 또 이 영향력이 뭐 분명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하튼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연관성이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용을 좀 하는 것 그렇죠. 같다. 그렇게 예. 이제 이른바 이 서로 연결짓고 있는 예. 거죠. 그러니까 친청의 이원택 후보, 민주당의 이원택 후보, 또 친명의 김관영 후보 아니냐는 해석이 또 나옵니다. 물론 네네네. 민주당 쪽에서는 또 선을 긋고는 있지만 예. 손살을 치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이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김관영 후보 쪽에 힘이 실릴 수 있는데 올 끝까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6장, 7장의 투표 영재 투표를 해야 되는 이 일괄 투표,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부분 나오게 되는 이 전북 투표소에서 과연 이 광역단체장만 김관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으로서는 화들짝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이게 아니 전북이 민심이 전복된 상황인가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또 정청래 대표는 연일 전북에 가서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두 후보 성적표에 따라서 민주당 내 권력 구도도 좀 약간 변동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뭐 8월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고 말고의 네네. 문제가 아니라 전북 이 선거 결과 하나만 가지고서 정청래 대표가 연임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네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항할 수 있는 상황에서 8월 전당대회에 이 전북 민심은 삐그덕거렸다. 이 여지는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8월의 결과가 어떨지 여부를 떠나서 예. 그만큼 전당대회까지 여파는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흥미를 끌고 있는 지역이죠. 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로 비어 있는 북구갑인데, 뭐 여기 이 지역은 늘 언론에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흐름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3파전이죠.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참 한 주 전, 2주 전까지만 해도 종잡을 수가 없었고 그러게요. 말 그대로 전재수 지금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 정도의 경쟁력만 하정우 후보가 가지고 왔더라면 이건 네네. 뭐 하정우 후보 쪽으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보시면은 한 34, 5 정도의 하정우 후보가 묶여 있다. 네. 그럼 3파전 상황에서 최근에 보수 내에서 한동훈, 박민식 후보 사이에 민심 단일화가 되는 듯한 그런 이 여론조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한동훈 후보도 기회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 어떤 이벤트를 통한 단일화가 아니라 당의 결정에 따른 단일화가 아니라 민심 유권자들의 북한 유권자들에 의해서 단일화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점점 더 한 후보 쪽으로 한동훈 후보 쪽으로 쏠린다 그러면은 네.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북갑이고 그렇지 않고 또 삭발까지 한 박민식 후보가 그래도 끝까지 국민의힘 지지층을 붙든다면 그러면 또 하정우 후보가 다시 기회를 또 한 번 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상당히 흐름 자체는 한박에서 네. 한하박으로 조금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를 부산 북갑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6.3 지방선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 2시 반쯤에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고가가 무너졌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피해 규모와 인명 피해는 지금 확인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한 피해는 현재 확인 중이고요. 현장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부산 북구갑의 이제 3파전 상황을 살펴봤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하정우 후보를 대상으로 양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도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가가 네. 결과적으로는 당 차원에서의 단일화는 힘들다고 봐야죠. 물 건너가 또 본다면 네. 결국엔 민심에서 보수 후보 내에 어느 한쪽으로 표절림이 일어날 수 있을까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하정우 대 박민식, 또 하정우 대 한동훈 중에서 한동훈 쪽에 더 좀 무게가 실려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34.5 대 41점. 그러니까 대체로 3자 대결이든 양자 대결이든 간에 이건 가상 양자 대결이죠.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는 한 34, 5%에 묶어두면서 본인은 30%대 후반 또는 양자 대결에서는 40% 초반으로 가거든요. 네. 이게 일단은 북갑의 여론을 조금 지금 지형 자체가 물꼬가 바뀌고 있다. 다만 이게 투표소까지 지지자들이 나와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그래도 계속해서 박민식 후보는 아니야. 보수 후보의 선택은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강조할 거라고요. 네. 선거를 중간에 포기하거나 사퇴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만약에 당선 기회를 노린다면 더 달아나야 될 것이라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이를 더 낼 수 있을까? 예. 3자 대결에서 하정우 후보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방법. 반면에 하정우 후보로서는 또 지금 전재수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상당히 약진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하정우 후보로서는 자기 지역구에 어떻게 하면은 전재수 후보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 것인가. 그러니까 전재수만큼만 하면 하정우는 당선 가능성이 높아요. 40대, 50대 네네. 그리고 전재수 후보를 그래도 지지하는 다른 부산 지역은 아니더라도 중도 보수 이들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 일부를 지금 한동훈 후보 쪽으로 놓치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만큼 끌어올 수 있느냐 여부. 네네. 남은 기간 동안 이게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주셨는데 이제 다른 후보들은 그 부분을 또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정우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외지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여기 선거 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글쎄요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근데 외지인이 와서 구포시장을 방문하고 네네. 봐라 결국 한동훈 후보에게 하고 싶은 것은 외지인이다라는 걸 네. 이야기하고 싶은 그 효과가 뭐 있겠죠. 부정적으로 공격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외지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고 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이른바 구포시장에서의 구매 효과 네. 뭔가 물건이 더 팔리고 장사가 되더라. 예. 그 효과는 또 무시 예, 못하겠죠. 잠시만요. 저희가 말씀 듣는 중에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던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 화면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붕괴 사고가 일어나면서 대응 1단계, 소방 대응 1단계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보면 6명 중에 3명을 구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대 등은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서소문 고가차도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사를 벌여왔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옆에 그 철제 구조물이 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명 피해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소방에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한 상태고요. 오후 2시 반쯤에 처음으로 고가가 무너졌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 피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전해드린 것처럼 소방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6명 중에 3명이 구조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소방당국에서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고요. 일단 6명 중에 3명이 구조가 됐고 3명의 상황은 확인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취재 기자가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영상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고가차도 모습입니다. 최근까지 이곳에서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을 보시면 고가차로 한쪽이 아래로 무너져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차량이 그대로 깔려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소방대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방차도 온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서울 미근동에서 고가 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이 소방당국은 출동 직후 인명피해를 우려해 신고 20분쯤 뒤부터인 오후 2시 5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명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소방당국은 조금 전 YTN 취재진과 통화해서 현재 6명 가운데 3명을 구조했고 3명은 아직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구조된 이들의 정확한 상태는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서소문 고가차도의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추가로 또 내용이 전해지는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3 지방선거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부산 북구갑의 외지인 논란을 얘기하다가 저희가 이제 속보 때문에 끊었는데요. 계속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뭐 외지인이다, 부산 북갑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것은 이제 공격받을 수 있겠죠. 근데 초반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큰 이슈가 됐다 그러면 효과가 있을 텐데 이미 이제 상당히 이제 이런 걸 따질 시간은 지나버렸고 네. 오히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여론조사 부산 북갑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지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줄 수 있는 효과는 그렇게 미미하다 지금은. 반면에 오히려 뭐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됐던 그 지지층들이 구포로 와서 구포시장에서 물건을 사준다. 그럼 지역 상인들로서는 그렇게 나쁠 게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지인하는 이 효과는 공격 효과는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제한적이다, 미미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평택 을 지역은 민주 진보 계열 후보들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판세를 짚어주실까요? 아 진짜 여기는 너무 어려워요. 네. 제일 골치 아프고 네. 진짜 누구 말대로 연필 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의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느 후보가 뭐 오차 범위 밖으로 뭐 10몇 % 차이로 앞서고 있는 곳이 없어요. 앞서고 있는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평택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다 작동합니다. 최근에 이 세계일보 조사 결과를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면은 김용남 민주당 후보도 30%예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가 이 민주당 지지율 정도만 얻으면 그냥 당선인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래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이니까 한 표라도 두 표라도 더 얻어서 당선될 수 있는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유이동 후보라고 지금 국민의 후보라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네. 황교안 후보의 표를 최대한 가져올 수 있으면 단일화가 됐든 후보 사퇴가 됐든 그러면 보수표가 결집하면 이것도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5파전, 4파전 구도에서 유이동 후보한테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는 조국 후보인데 조국 후보는 조국혁신당 후보인데 민주당 지지층들도 나눠져서 그렇죠. 대체로 친청 친문 민주당 지지층들은 또 조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도 조금만 더 들어오면 된다. 조금만 더 적극적이면 된다. 네. 시나리오가 세 개나 존재를 해요. 예. 그래서 이걸 두고서 약간의 또 어느 정도의 가능성 정도로 어떤 후보가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YTN 개표 방송을 새벽 4시까지는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예. 다른 데 보지 마십시오. YTN 예. 보셔야 되는 이유가 고맙습니다. 평택을 때문에 보셔야 돼요. 네. 평택을이 선거 결과가 제일 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군요. 저는요. 새벽 아침 6시까지도 아마 우리가 아침 뉴스 스타트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뉴스 스타트까지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여론조사로 본 현재 지방선거 판세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